세계적인 전자기기 기업 삼성전자. 삼성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노키아, 모토로라 같은 기라성 같은 핸드폰 제조업체들을 제치고 지금은 애플과 스마트폰 시장의 최대 라이벌로 글로벌 점유율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삼성을 있게 한 것은 1962년 이병철 회장의 이 선택 덕분이었습니다. 1930년대 삼성상회를 시작해 무역업, 식품 가공업을 하며 사업을 키우던 이병철 회장은 1960년대에 들어서며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신사업은 무엇일까? 당시 한국 경제는 수출로 경제 성장을 도모하던 시기였는데요. 한국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 제품을 조립하는 게 다였죠.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일을 하다 보니 한국에도 자연스럽게 오디오, 냉장고, TV 등 전자제품 사용량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병철 회장은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전자산업에 진출하겠다. 해외에서 수입해 쓰는 텔레비전과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자고 결심한 이병철 회장은 1969년 삼성전자 공업 주식회사를 설립, 본격적으로 전자산업에 뛰어들었어요. 초창기 삼성이 만든 흑백 TV는 비록 일본의 기술에 의존해 만든 것이었지만 해외 시장에도 수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TV 제작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해외에서 사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비싼 값에 말이죠. 이때 이병철 회장은 다시 한번 회사의 운명을 가르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한국 반도체는 모토로라의 반도체 연구원이 설립한 국내 최초의 반도체 회사였는데요.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여파로 경영난에 빠지게 됐죠. 이때 삼성이 나서서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 거예요. 삼성은 1974년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 이후에 1983년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을 통해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후 9개월 만에 64K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돼요. 그 이후로는 모두가 알다시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통신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휴대폰, 스마트폰 등 IT 분야에서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1969년 전자산업 진출이라는 결정, 1974년 반도체 산업에 직접 뛰어든 두 번의 결단은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죠. 글로벌 시장 D램 점유율 1위, 전 세계 서버와 스마트폰의 메모리 반도체를 책임지는 기업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SK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그룹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에너지 기업이었던 SK가 어떻게 반도체 기업을 품게 됐을까요? 1970년대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석유 소비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석유가 국가 경제의 핵심이 됐죠. 이 시기에 최종현 회장은 석유 사업이 기업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 될 거라고 확신했고 1980년 정부가 운영하던 유공을 인수하겠다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어요. 한국에서 가장 큰 정유회사인 유공을 인수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는데요. 당시 섬유회사에 불과했던 선경이 유공을 인수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종현 회장은 석유가 없다면 미래도 없다며 인수 의지를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결국 SK는 그룹의 사활을 걸고 당시 1,600억 원이라는 큰 자금을 모아 유공을 전격 인수하게 됐어요. 이후 SK는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유소 운영 방식을 현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SK 주유소부터 OK 캐시백, 엔크림까지 에너지 화학 분야의 마케팅과 브랜딩을 접목하는 새로운 문화까지 만들었어요. 1980년대 말 SK 최종현 회장은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에너지만으로는 미래를 확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SK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도전이 바로 통신 사업이에요. 최종현 회장은 기업의 장기 경영 목표를 정보통신 사업 진출로 정하고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고 1996년 세계 최초 CDMA 상용화까지 성공하게 됐죠. 이후 SK는 에너지와 통신 두 축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SK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한 성장 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 SK가 주목한 것은 반도체였죠. 당시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중심이었지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2위 기업이었지만 재무적 위기로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이때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최태원 회장은 석유와 통신처럼 반도체가 미래를 이끌 강력한 성장 산업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SK는 그룹 전체의 자금을 모아 당시 금액으로 무려 3조 4천억 원을 들여 하이닉스를 품에 안았고 하이닉스의 과감한 투자를 이어갔죠.
그 결과 D램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세계 1위로 올라서며 SK그룹의 핵심 동력이 되어주고 있어요. 섬유에서 석유로, 그리고 통신에서 반도체까지 미래 시장을 예견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최종현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도전 정신이 지금의 SK를 있게 한 자산이 된 것이죠. 유럽부터 미국까지 품질과 디자인을 모두 인정받으며 가전 글로벌 브랜드 순위에서 늘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LG. LG의 창업자 구인회 회장은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럭키크림과 럭키치약이었죠. 크림이나 치약이 담겨진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 지금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걸 국내에서 최초로 만든 회사도 바로 LG였어요. 라키화학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만들어가던 구인회 회장은 더 큰 꿈을 꾸게 됐는데요. 바로 기술이 중심이 되는 미래를 예견한 거예요. 1960년대 당시 한국은 전자제품 대부분을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구인회 회장은 생활용품을 넘어 가전제품도 한국이 직접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금성사였죠. 금성사에서 처음 만든 제품은 바로 라디오였는데요. 금성사의 라디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아서 외국산 제품을 제치고 국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어요. 이후 금성사는 본격적으로 가전제품 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TV, 냉장고에 이어 세탁기까지 만들어내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LG전자로 다시 태어나게 됐어요. 럭키와 금성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이 이름은 LG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죠. 이후 LG전자는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이어가면서 OLED TV, 고급 가전, 친환경 기술까지 선보이며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됐어요. 작은 크림 하나에서 시작해 지금의 글로벌 전자기업으로 변신하기까지 LG의 역사는 한국 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의 역사를 함께 걸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들겠다는 구인회 회장의 철학이 만들어낸 빛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더 궁금한 기업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